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딸을 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 회사 문제 때문에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온 지 약 1년 정도 되었고요. 올라오고 얼마 되지 않아 연락이 끊겼던 동창을 만나게 되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남편과 딸을 각각 회사와 학교를 보내고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여름도 이제 거의 끝이 보이고 날도 선선해서 옷장 정리를 하는데 남편이 자주 입던 가을 정장이 이제 바꿀 때가 되었더라고요. 조금 귀찮긴 했지만 새 운동화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던 딸아이의 부탁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바람도 쐴 겸 혼자 백화점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세일 기간이라 그런지 그날 백화점에는 유난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뭔가 살만한 게 있나 둘러보는데 수입 화장품 매장 하나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수입 화장품 같은 거 결혼하고 나서는 비싸서 거의 써본 적도 없지만 최근 TV에서 본 스킨케어 제품이 생각이나 저도 모르게 홀린 사람처럼 그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밝고 화려한 조명 아래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화장품들이 참 이쁘기도 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평소 화장품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게 참 탐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침 쓰고 있던 스킨 로션이 끝나가던 참이라 한 번 정도는 욕심을 부려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가격을 물어보고 나니까 쉽사리 손이 가지 않았어요. 남편 정장만 해도 돈이 꽤 나갈 텐데 애 운동화도 사야 하고 이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셋 다 산다고 해서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쪼들린다거나 할 일은 없지만 크고 쓸데없는 지출이란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남편의 정장은 일할 때 입어야 하니 필요하고 딸아이의 운동화 역시 다른 애들은 다 신고 다니는데 저 혼자 없으면 그건 그것대로 기가 죽을 테니까요. 참 어쩌다 내가 이렇게 나를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는 사람이 되었는지. 한참 만지작거리며 들여다보던 화장품을 놓고 돌아서려니 기분이 좀 씁쓸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제 이름 석자보다 누구 엄마로 불릴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게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저보다는 딸내미 옷이나 남편 셔츠 하나를 더 사는 게 익숙해진 이 현실이요. 물론 지금까지 그런 현실에 크게 불만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가끔은 그냥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웬 화려하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여자 하나가 제 옆에 오더니 제가 한참 들고 있던 화장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많아봐야 한 30대 중후반? 그 정도로 보였는데 날씬하고 옷도 세련되게 잘 입어서 시선이 절로 갔습니다. 저는 꽤 비싼데 고민도 안 하고 사네. 부럽다. 참 인생 멋지게 사는구나. 매장 직원이 그 여자가 살 물건을 담고 포장하는 걸 보고 여자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순간 민망해져서 후다닥 뒤돌아 가려는데 그 여자가 저기요 하면서 갑자기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수안여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야, 나 기억 안 나?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세상에, 저보다 한참이나 어릴 거라고 생각했던 여자는 저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어요.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종종 다 같이 놀기도 했었는데 어찌나 변했는지 전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아니, 이건 그냥 변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할 정도였어요. 마치 변신이라도 한 것처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보였으니까요. 우리는 잠시 커피숍에 앉아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 결혼은 했는지, 애는 있는지, 있다면 몇인지 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면 신뢰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느냐고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필사적으로 다이어트를 했고 부모님이 성형수술까지 시켜줬다며 수줍게 웃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외모에 콤플렉스가 좀 있었는데 명문대에 입학만 하면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고 해서
진짜 죽을 각오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했고 덕분에 성형도 했다고요. 늘 밝게만 보였던 친구에게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돈도 잘 벌고 다정한 남편에게 이쁨도 받고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다는 말에 부러운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다를 떨다가 잠시 커피를 마시고 고개를 돌리는데 유리창에 친구랑 제 모습이 비치는 걸 봤어요. 순간 이미 몇 번이고 입어 프린팅이 떨어져 나간 티셔츠와 유행 지난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제가 너무 초라하게 못나 보였습니다. 임신하고 갑자기 찐 살이 아직도 빠지지 않아 퉁퉁하고 올록볼록한 군살이 덕지덕지 붙은 제 모습이요. 그동안 남편이 툭툭 내뱉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여자로 느껴지지가 않는다. 여자가 살이나 뒤룩뒤룩 쪄가지고 꼴 보기도 싫다. 집에 와서 너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힌다. 등등.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못 들은 척 넘겨왔던 말인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모든 게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그 감정이 더 깊어지면서 더더욱 회의감이 들었고요. 대체 이 시간까지 어디에 있다 왔느냐고 배고프다고 짜증을 내는 남편과 분명 치워놓고 나갔는데 그 사이 다시 어질러진 집안, 그리고 그걸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꼼짝도 하지 않는 남편과 딸. 제 상황도 상황이지만 남편까지도 친구의 남편과 비교가 되는데 순간 진짜 말도 하기 싫어서 남편의 옷과 딸의 운동화를 내팽개치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말없이 씻고 나오는데 남편이 넌 대체 뭐가 심통이 나서 이러는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백화점에 갔다가 동창을 만났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예뻐지기도 예뻐졌지만 남편이 그렇게 잘한다더라. 내가 뭐 대단한 대접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집을 다 치워놓고 갔는데 어떻게 양말을 저기 하나 여기 하나 벗어놓고 그 사이에 집을 이렇게 어지럽히냐. 그냥 깨끗하게 청소해두면 깨끗하게 쓰면 안 되냐 등등 한참을 불만을 토로하는데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피식 비웃었습니다. 뭐가 웃기냐고 울컥해서 따지려는 찰나 손가락으로 제 배를 쿡쿡 찌르며 빈정대더군요. 그 친구는 날씬하고 이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살이나 좀 빼든가. 이게 뭐냐? 이게 여자가 돼가지고 자기 몸이랑 얼굴은 생각도 안 하고 대접은 받고 싶냐? 밥이나 줘.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수치심이 들었어요. 내가 왜 살이 쪘는데 임신은 내가 혼자서 했어? 등등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해준 일들을 이 사람은 전혀 단 하나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생각이 드니 지난 십수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너무 서럽고 분하고 화가 나 뛰쳐나가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나가면 딸아이는 어떡하나.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겠지 생각하는 나 자신도 너무 미련하고 밉고 그날 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해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심하고 말았어요. 어차피 내가 해주는 것들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나를 희생해서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다이어트를 선언하고 피트니스를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고. 나도 운동도 하고 가꾸고 이쁜 옷도 입을 거라고 말이죠. 근데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네가 피트니스까지 끊어놓고 며칠이나 나갈 것 같냐고. 돈 아까우니 정 운동이 하고 싶으면 동네나 한 바퀴씩 뛰라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진짜 치사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러워서 네 돈 안 쓰고 내 힘으로 살 무조건 뺀다. 내가 살 빼기만 해봐. 너 같은 거 거들떠나 보나.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다잡으면서요. 정말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아 유튜브로 여러 홈트레이닝 채널들을 구독했습니다. 핸드폰에 운동 어플도 깔고 식단 같은 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당장 그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온 집안을 쓸고 닦고 장을 보러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일부러 움직여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시작이 참 험난했습니다. 갖가지 힘든 자세를 취하면서
안 쓰던 근육을 깨워 단련을 시키고 매일매일 10,000보 이상 걸으면서 먹고 싶은 것도 꾹 참고 식단도 제대로 하고 남편은 제가 불만을 토로한 후 홈트레이닝에 열중하는 저를 보며 수시로 이죽거렸어요. 그런다고 늘어진 뱃살이랑 팔뚝이 다시 돌아오냐? 먹는 것도 아까우니 그냥 굶어서 빼지 그러냐? 트레이닝복인데도 배가 임산부보다 더 나왔네. 등등. 어떻게든 제 자존심을 긁고 구겨놓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구는데 그게 또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이런 인간이랑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는 남편과의 대화는 물론 얼굴을 보는 것도 싫어져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이 사람과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그도 그럴 게 설령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날씬해진다고 해도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내게 잘한다고 해도 그건 결국 내 외모 때문일 뿐 근본적인 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태도가 바뀌면 오히려 더 환멸스럽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애정이 아닌 타성에 의해서 부부의 형태만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들을 멈출 수가 없었죠. 하지만 모든 건 저의 생각일 뿐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남편이 너무 싫어져서 진절머리가 나서 이혼을 하면 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양육권은 또 어떻게 되며 우리의 이혼이 딸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무엇 하나 가늠도 되지 않았고 장담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무엇 하나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고 저희 부부의 사이는 갈수록 소원해졌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은 갈수록 늦어졌으며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잦았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인간이 이제 하다 바람까지 피우는구나 하고요.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이 술에 취해 자던 날 밤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은 바람이 난 게 맞았고 그 상대가 같은 회사의 여직원이었거든요. 와이프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다. 돼지같이 처먹고 살만 쪄서는 여자도 아니다. 이혼하고 그냥 너랑 살고 싶다. 애정이 남아있어서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저딴 인간을 믿고 결혼 생활을 이어온 제가 한심해서 울었을 뿐 이미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입을 꾹 다물었어요. 어차피 바람을 피든 안 피든 지금과 다를 건 아무것도 없었고 홀로 서기를 결심하기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다 지나갈 거야. 그래도 자식이 있는데 설마 이혼까지 하려고 하진 않을 거야. 그런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여서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시어머니께서는 불쑥 집에 찾아오시거나 전화로 저를 나무라시며 타박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건 역시 알고 계신 눈치였습니다. 그러게 네가 진작 잘했으면 되는 일 아니었느냐고. 네가 그 꼴을 하고 사니까 남자가 밖으로 놔두는 거라고. 상황이 그 지경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무엇 하나 싶더라고요. 운동을 해도 싫어하고 안 해도 싫어하면 내가 굳이 사서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사실은 그냥 모든 게 무기력해졌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의욕도 없고 그런데 하루는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저에게 딸아이가 다가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이제 운동 안 하느냐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냥 TV 화면만 쳐다보는데 딸아이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 편이야. 알지?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 난 엄마가 운동도 하고 가꾸려고 노력하는 거 너무 좋았어. 이쁘고 날씬한 엄마를 원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자존감을 되찾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아직 어리고 의지가 안 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엄마. 아빠랑 이혼도 하고 싶으면 해. 나 때문에 참고 살지 마.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남자는 잘못 골랐지만 딸 농사 하나는 성공했구나. 그래, 내 인생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딸아이의 응원에 힘입어 잠시 그만두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동기부여를 해준다며
제가 트레이닝을 하고 식단을 짜고 공원을 달리는 모습을 매일같이 찍어 유튜브에 올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운동하는 걸 객관적으로 다시 보기 위해서, 그리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시작했던 건데, 이게 제가 살이 조금씩 빠지면 빠질수록 구독자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신이 나서 인터넷으로 동영상 편집하는 법을 공부하더니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또 1000명이 되고, 그러다 어느 날은 갑자기 구독자가 몇만 명으로 훌쩍 뛰더라고요. 미친 듯이 댓글이 달리고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제가 10kg을 뺀 기념으로 딸이 지금까지 매일매일 찍은 몸의 변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던 것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면서 구독자 수가 증가한 거였습니다. 다이어트 동기부여하려고 이 영상 보러 왔다가 치킨 뜯으면서 정주행하는 내 인생이 레전드. 식단 공유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대박! 혼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재미있는 댓글도 많았고 응원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가끔 나이 먹은 아줌마가 뭐 하는 짓이냐며 욕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좋은 댓글이 더 많았고 남편한테 그간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눈앞에서 욕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그러는 것일 뿐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몇백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운동하는 게 더 힘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록을 위해서 올렸던 것 뿐이다 보니 말없이 운동하는 것만 찍었는데, 시청자분들의 요청에 따라 제가 운동을 하며 살을 빼면서 느꼈던 점이나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영상도 찍게 되었죠. 운동과 방송에 재미가 붙으니 더 열심히 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나서 살이 27kg나 쪘었는데 10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 붙은 살은 거진 다 빠졌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몇백 명 정도였던 구독자가 10만 명으로 껑충 뛰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라는 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한 수익금도 수입이지만 그 외에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조금씩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니 관련해서 광고 문의도 들어오고,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남편이 버는 돈의 2배, 아니 그 이상의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다시 날씬해지고 돈도 잘 벌기 시작하니까 남편과 시댁의 태도도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오는 날 반, 들어오는 날 반이었던 인간이 이제는 매일같이 집구석에 기어들어오고 청소는커녕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살더니 밥 먹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우아한 시어머니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저랑 이야기할 때는 너나 니로 호칭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아가라고 부르시는데 정말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바뀐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제가 아니라 제 돈과 제 지금 모습 때문이라는 걸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잘 될 때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가장 좋지 않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내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 중 누구도 제 옆에 있지 않았고요. 이미 한 번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이 두 번은 안 보일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남편에게 한 방 먹이고 이혼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죠. 그렇게 한 달가량을 딸아이와 함께 제 채널을 운영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도 아침 운동을 마치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낯익은 회사에서 저에게 광고 문의를 보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회사였어요. 남편의 회사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번에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출시하면서 제게 광고를 진행해달라고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광고를 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조건이 꽤 좋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당연히 하겠다고 하고 연락을 할 만큼요. 전 일단 회사에서 직접 미팅을 해보고 결정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팅 일자와 시간을 잡고 난 뒤 그 미팅 당일에 샵까지 예약해 풀 메이크업을 받고 갔습니다. 구두를 또각거리면서 남편의 회사로 들어가는데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보기 싫을 만큼 군살이 붙어있던 몸이
이제 군더더기 없이 날씬한 몸으로 바뀌었고 늘 입던 옷만 대충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돌아다니던 제가 비싼 브랜드의 세련된 수트를 입고 광고 계약 때문에 회사로 걸어가고 있다니. 그동안 제가 견뎌온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 모든 고생을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저를 알아본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하는 것도 너무 이쁘시다며 칭찬을 해주는 것도 부끄러운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정말이지 너무나 기뻤습니다. 남편은 제가 광고 계약 때문에 회사에 온다는 걸 들었는지 로비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사진을 찍어주는 저를 보고는 마치 애정 가득한 남편이라도 된 것처럼 웃으면서 다가와 제 핸드백을 들어주려고 하더군요. 들은 거라곤 핸드폰과 립글로스밖에 없는 핸드백을 들어주려고 한다는 게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같이 마트를 가든 시장을 가든 무거운 장바구니에 손가락 하나 걸쳐본 적도 없는 인간이 핸드백을? 전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을 못 본 척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남편이 놀라서 뒤따라 뛰어왔지만 역시 무시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느냐며 미친 듯이 카톡을 보냈지만 역시 보지 않았어요. 참 우습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내가 고작 못 본 척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길길이 날뛴다는 게. 아무튼 그렇게 저는 다른 담당자라는 분께 광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에 관해 이런저런 논의를 했습니다. 뒤늦게 회의실로 따라 들어온 남편이 자신이 다 검토를 해봤으니 사인만 하면 된다고, 이런 걸 뭐하러 확인하냐고 계약서를 들이밀더군요. 아래에 사인이나 하라면서요.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고는 담당자분을 향해 말했습니다. 계약 조건도 마음에 들고 광고 진행 방식도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해주세요. 저희도 무리한 것만 아니라면 수렴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이 광고 담당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남편분이시라고 들어서 이번에 특별히. 빼주세요. 저 이 사람이 담당이면 이 광고 못해요.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게 보였어요. 화를 참지 못하고 바지를 움켜쥐는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 깨소금이 따로 없더라고요. 담당자분은 남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음대로 진행을 할 수는 없다고, 위쪽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남편은 저를 향해 진짜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낮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예전에는 그런 남편이 무섭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왜 그렇게 전전긍긍했나 싶을 만큼요. 저는 남편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긴 뭐야. 이혼하기 전에 너 엿먹이는 거지. 제 말을 듣고 화가 난 남편은 여기가 회사의 회의실이라는 것도 잊었는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던 담당자분이 놀라서 남편을 붙잡고 그 와중에 남편의 발에 치인 컵이 날아가고 깨지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담당자분은 남편을 가까스로 내보낸 뒤에 제게 사과했습니다. 이런 줄 알았다면 일을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을 거라고. 광고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된다고요. 당연하지만 저는 광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을 엿먹이고 싶었던 제 목적도 달성했고 돈도 조건도 좋은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후 저희는 이혼을 했고 양육권을 놓고 또 공방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의 불륜과 모욕적인 폭언들이 참작이 되어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서 저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요. 남편이 회사에서도 불륜을 저질렀던 것들이 소문으로 돌면서 잘린 건지 제 발로 나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를 관두었더라고요. 양육권 문제도 있는 때의 퇴사라 양육권은 제가 쉽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딸을 보러 한 달에 한두 번은 찾아오더니 요즘엔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네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이 없을 것만 같았던 제 인생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몇 년간의 일들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어떤 삶의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